안녕하세요. 언어드림입니다. 지금 뒤에 수영장 보이시죠? 예. 이 스위밍풀은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콘도에 있는 스위밍풀인데요. 저한테는 뭐 수영을 못하는 저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덱체어에 앉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는요. 2호선 대학을 목표로 이제 공부하는 고등학생과 세계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 혹은 2호선 대학교 목표로 많이 공부할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빡공이고 열공이죠. 그런 2호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단지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 고등학교 이제 진입하기 전까지도 뭐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교육으로 계속 중무장을 하잖아요. 아실 거예요. 보통 뭐 특히 이제 이미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한국의 사교육 아실 거예요. 예. 학원 뺑뺑이라고 하죠. 그렇게 공부를 계속한 친구들이 그나마 잘 가면 2호선 대학에 진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 아이가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중학교 성적으로 보면 저희 아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동안 전교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느 한국 아이들처럼 저희 아이는 선행학습이란 게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그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나마 여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니는 기간 동안에도 정말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교육의 힘은 아니었고요. 수학 정도 이렇게 학원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온전히 아이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더라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 사교육으로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시절을 거의 사교육으로 중무장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고려했을 때 한국 입시에서는 힘들겠다. 뭐 잘하면 뭐 스카이도 왜 못 가겠어요. 아이가 열심히 하면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내 아이가 지금의 노력으로 잘 간다면 소위 말하는 2호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잘한다면 그것도 뭐 못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잘했을 때 한 2호선 대학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2호선 대학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근데 그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아이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조차도 2호선 대학 출신이지만 뭐 전공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2호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전혀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제 아이가 엊그제 그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곳에 오자마자 바로 이틀 뒤에 여기서 말하는 입학시험 어세스먼트 그 테스트를 받았고요. 예. 입학 테스트를 받았고 그리고 며칠 뒤인 엊그제 입학 통보를 받았고 어제 공식적으로 그 오퍼 레터를 받았습니다. 학교 입학 레터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제 교복도 사오고 학교 이제 과목들도 이제 10학년에 고등학교 생활을 여기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도 고등학교 이제 10학년에서 들어야 될 과목들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교복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교복 값이 한 벌에 2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교복값 교복값 한 벌에 2만 원 이거 실합니까? 그래서 두 벌 샀는데 날씨가 여기는 좀 많이 더우니까 두 벌을 샀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만 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건 여담이었고요. 제 아이가 그 입학한 학교는 이곳에서 소위 명문 국제학교입니다. 대기자도 항상 많이 있고요. 웨이팅 리스트가 많이 걸려있는. 그리고
한 번 입학고사를 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2번, 3번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저희 아이가 입학한 학교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등록금만 따지고 보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 한 아이 고등학교 학원비입니다. 수학학원비, 1년 수학학원비보다 적을 것 같아요. 동네 수학학원을 말하는 겁니다. 뭐 강남 대치동의 수학학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학원들도 많지만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동네 학원 수학학원 비용이면 1년 비용이면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입니다. 근데 졸업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 영국의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도 가고요. 미국의 아이빌리그급 대학도 가고 뭐 소위 말하는 명문 리버럴 아츠 그런 데도 컬리지도 들어가고 뭐 한국에서 명문대도 들어가고 소위 말하는 전 세계의 명문대로 졸업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저희 아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죽도록 공부해서 학원 뺑뺑이 돌고 숨막히게 수능 전까지 달려서 2호선 대학에 가는 거와 조금 더 제가 아이한테 말했어요. 어제 학교 방문해서 이제 입학 과정 마무리 지으면서 카운슬링 룸에 갔습니다. 국제학교나 외국 학교들에는 컬리지 카운셀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카운셀링 룸 앞에 갔는데 포스터가 벌써 붙어있는 포스터가 세인트 앤드류 대학 우리 알고 계신 윌리엄 왕자인가요?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나온 세인트 앤드루스 그 대학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그리고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라고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리버럴 컬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리버럴 아트 컬리지 그런 웨슬리안 대학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리고 뭐 이 근방에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 NUS라고 하나요? 거기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리고 뭐 미시건 대학교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왕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2호선 대학, 스카이 이런 데 목숨 걸고 가는 거보다 공부하는 거보다 저렇게 명문대학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실제로 그런 대학을 졸업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도 생각하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냥 국내에서 말하는 명문대와 세계적으로 명문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학문의 교육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학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한국 대학들도 뭐 세계 순위 높은 대학들도 분명히 있고요. 좋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다 한국어로 수업을 받잖아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로 교육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교육받는다고 제 아이가 사고방식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한국 아이고요. 그렇지만 영어를 잘 함으로써 그 가지는 경쟁력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은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뭐 이 쿠칭 생활도 한번 제가 또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녀들에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한국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서 대학교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런 루트를 따라갑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경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2호선 대학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한국에서 2호선 대학을 갈 정도의 노력을 하는 그런 고등학생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감히 말하지만 전 세계 명문 탑 50, 뭐 50위권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가구도 남습니다. 넘치죠. 넘쳐요. 가구도 남고 넘칩니다. 물론 뭐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유학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유학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유학이 어쨌든 경제적인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국가에 따라 달라요.
네, 꼭 미국 대학, 영국 대학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세계 50위권 대학, 세계 100위권 대학에는 다양한 나라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 중에는요, 학비가 대한민국보다 꼭 비싼 학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좀 절약하고 알뜰하게 생활한다면 꼭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들, 한국에서도 뭐 점심 먹고 통학하고 친구들하고 주말에 놀고 하려면 용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유학하고도 남습니다. 즉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꿈을 꾸냐에 따라서 저는 인생이 크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고 꼭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다양한 걸 보고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저만 해도, 저희 가족만 해도 제가 영국 유학을, 2번의 영국 유학을 다녀왔고 또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잘 정착할 수 있을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가 학교를 입학하면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말레이시아를 이제 어쨌든 앞으로 향후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을 마칠 때까지는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잘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레이시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은 비용을 들고 오히려 한국이 더 힘듭니다. 한국의 2호선 대학 가는 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더 힘들고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웃풋으로 따졌을 때 과연 한국의 2호선 대학 졸업자가 세계 명문대 졸업생의 그런 우리 말하는 그런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이 굉장히 불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인간은 맨날 뭐 유학 얘기만 하고 영어 얘기만 해.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만 살아야 돼. 무조건 한국이 최고야. 국뽕이 가득 찬 사람들도 그 사람대로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헬조선, 탈조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이에게 좀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조금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도 나중에 분명히 그 가치를 알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양한 코칭 이야기,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야기, 뭐 국제학교 이야기, 뭐 영어 이야기, 제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매일 30분 영어 원서 읽기,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영어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로 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